남한산성에 풍악이 울린다. 이 장엄하고 경쾌한 소리는 왕의 행차를 알리고 행렬의 분위기를 고취시킨다. 우리나라의 전통악대인 취타대는 민족의 얼과 위상이 담겨있는 소중한 문화유산인 것입니다. 대표적 군영음악인 취타는 취고수 악대로 전해져 가장 한국적이면서도 세계적인 음악으로 조선의 앞선 문화와 그 기상을 세계에 널리 펼쳤다. 취고수 악대는 그러한 고대로부터 전성되는 군영음악을 전승했을 뿐만 아니라 새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한데, 어떻게 보면 지금 연예인들이 일본에 갔을 때 뭐 브로마이드를 서로 사서 보관한다던가 그런 현상들 많이 일어나고 하는 것을 보면 많이 유사한 부분들이 있죠. 웅장함과 화려함 속에 드러나는 한민족의 기사. 더불어 우수한 우리의 문화를 세계에 전파시킨 선두주자 취고수 악대. 이제 그 장엄함이 다시 깨어난다. 경복궁에 북이 울리면 수문장 교대식이 시작된다. 조선시대 왕이 있던 궁의 문을 지켰던 병사들의 근무 교대 의식이다. 가장 먼저 등장하는 이들은 악기를 연주하며 행렬을 이끄는 악대다. 그리고 깃발수들과 무관, 병사들이 줄을 이어 따른다. 근무를 끝낸 자와 시작하는 자들이 한마당에 모이면 교대 의식이 시작된다. 간단한 제식 행사를 끝낸 후 행렬이 나갈 때는 들어올 때와 반대로 깃발수와 무관, 병사들이 먼저 나가고 악대는 마지막까지 연주를 한다. 이렇게 행렬의 처음과 끝, 그리고 모든 의식의 진행을 알리는 것이 악대의 역할이다. 악대의 소리가 멈추면 교대식이 끝났음을 알 수 있다. 교대를 한 병사들은 다시 악대의 연주에 맞춰 퇴장 행렬을 한다. 이렇게 행렬은 물론 행사의 전반을 아우르는 악대가 바로 조선시대 군영악대 취고수 악대다. 나각, 나발, 태평소, 용고, 주로 관악기와 타악기로 구성된 취고수 악대는 흔히 취타대로 알려져 있다. 이는 왕의 행차나 군 통수권자, 그리고 고위 관료가 행차할 때 행렬의 선두에서 그것을 알리는 군악대의 역할과 더불어 각종 의식과 연회에서도 연주했던 우리의 전통악대로 전해져 온다. 늦은 오후 시끌벅적한 곳이 있다. 자, 준비. 한 농악 전수단의 연습이 한창이다. 자, 악기 하나. 이들이 연습하고 있는 건 취고수 악대. 치고, 치고, 치고. 절도 있게 좀 해주세요. 아시겠죠? 절도 있는 북, 신나는 태평소. 악기는 흡사 농악과 비슷하다. 사실 취고수 악대는 군악에서 시작했지만 그 역할이 광범위했기에 불교 음악과 농악 등 우리 모든 전통 음악의 근간이 됐다. 이들은 지금 남한산성 취고수 악대를 복원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음악이 군영 음악이기 때문에 그 옛날 이제 남한산성에서 이제 그 군인들이 했던 음악이잖아요. 근데 왕을 이제 왕의 행차나 이제 그럴 때 했던 음악이기 때문에 군인들 말 그대로 좀 절도 있게 좀 해야 되는데, 시작하는 것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다른 대치타나 치타대 같은 경우보다 좀 더 이렇게 좀 저희만의 좀 색다른 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저희가 많이 살려서 할 수 있게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관악기와 타악기로 이뤄져 경쾌함과 웅장함, 그리고 절도와 위험을 나타냈던 군악. 사실 지금은 문헌으로밖에 남지 않아 정확한 음악적 고증은 어렵지만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복원을 완성해가고 있다. 120년 전부터 이제 그 대치타 행사를 그 왕의 행차시나 그렇게 연례 행사 때 행해졌다고 남아 있는 이 문헌을 적 자료를 보고서 제가 이제 이거를 토대로 이제 복원을 하려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지금 과정인 거죠. 과거 취고수악대는 성내에서만 연주하던 고치악대와 성 밖에서 연주하던 취타악대로 나눠졌다. 그중 고치악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취타대로 장악원에 이어 현재 국립국악원에 전승되고 있고 성 밖에선 주로 농악으로 전승됐다. 그럼 취고수악대의 근간인 이 군악은 언제부터 존재했을까? 조선 정조의 시문집인 홍제전서엔 군이 임금을 받드는 26가지 조식이 기록돼 있다. 내용엔 악기와 그에 따른 행위들이 상세하게 기록돼 있는데 악대의 연주보다는 명령신호에 가깝다. 군대에서 중요한 것이 그 통신의 문제, 지휘의 문제 이런 것이었는데 그것을 그 두 가지 체계로 만들었습니다. 어떤 고대에는 낮에는 눈으로서 신호를 하고 밤에는 눈으로 볼 수 없으니까 귀로 듣는 것으로 신호를 했는데 이제 눈으로 하는 것이 깃발 같은 종류를 형이라 하고 귀로 듣는 그 신호를 명이라 하는데 주로 악기로 했습니다. 신호로서 군악의 역할이 시작된 때는 군영이 갖춰진 삼국시대로 전해지고 있다. 신라 효소왕의 기록에선 전장의 상황을 알리는 수단으로 북과 피리 같은 악기들이 등장한다. 이어 악대의 형태가 갖춰진 건 고구려 고분벽화에서 볼 수 있다. 375년에 만들어진 고구려의 안악 3호분엔 고치 연주 그림이 있다. 고구려 시대 때 안악 3호분이라고 하는 그 고구려의 무덤 벽화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행렬도가 있습니다. 거기서는 이제 각종 타악기들이 그 타악기들과 또 부는 악기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 연원을 따지고 보면 한 17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 군대의 어떤 또 왕의 어떤 행차 시에 그 위험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취타 음악을 연주를 했었었고 그런 것들이 고려, 조선 그리고 현재까지도 이어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호의 수단과 정적인 연주악대였던 군악은 조선시대까지 그대로 이어진다. 조선시대 정부 재정과 군정을 기록한 만기요라면 당시 군의 악대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기록돼 있다. 취타를 알 수 있는 단어가 등장한 때는 조선 단종 때로 소라를 불어 군사를 모으는 사람을 취라지, 즉 지금의 취타수라 했다. 그럼 군의 행렬악대는 언제부터 만들어졌을까? 무슨 후기에 오면 이제 취고수 악대라고 이제 본격적인 군영 악대가 성립이 되는데 임진왜란이 이제 발발이 되면 그들을 막기 위한 어떤 전술이 필요한데 그 중국 그 명나라 쪽 산동성, 절강성 그쪽으로도 왜군이 많이 이제 출몰을 하니까 중국에서도 왜군을 막기 위한 전법을 개발을 했는데 이제 그것이 그 절강법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척개광이라는 그 중국 장수가 개발을 했는데 그것이 매우 효과적이다 해서 우리나라에도 도입을 했습니다. 1592년에 임진왜란이 발생을 하고 1593년에 그 전법이 도입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취고수악대 편성의 완성기는 조선 정조 때였다. 당시 훈련도감 소속 취고수의 악대는 고수, 대각수, 나발수 등으로 편성됐다고 전해진다. 각각의 구성과 역할은 상세히 기록돼 지금까지 군영악대의 표본으로 전해지고 있다. 정조 때 그려진 화성 능행도에서 보듯 당실의 행렬악대가 얼마나 화려했는지는 여러 유물을 통해 전해지고 있다.
쥐고수는 군영의 지휘, 통신, 왕의 행차, 고위 관료의 행차, 그리고 각종 연회에서 주요 악대로서 그 연주를 했다. 군악에서 시작해 우리나라 전통음악의 대표 악대가 된 것이다. 쥐고수 악대는 나아가 조선시대 최대 행렬 행사인 조선통신사의 악대로 한국의 대표 행렬 악대가 된다. 조선통신사의 본고장 부산. 이곳엔 통신사에 관한 정보와 사료가 곳곳에 있다. 조선후기 통신사는 임진왜란 이후 일본의 화해 요청에 의해 조선에서 파견한 공식 외교 사절단이다. 한일 양국의 국교 회복을 위해서 약 200년 동안 총 12차례에 걸쳐서 파견되었던 문화외교 사절단인 것이다. 당시 조선통신사는 400명에서 500명 규모로 임금의 국서를 받드는 총책임자인 정사와 부사, 종사관의 3사를 비롯해서 역관, 의원, 소동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인재가 파견됐다. 이 행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임금이 일본 막부에 전하는 서신인 국서였다. 쥐고수 악대는 이 국서의 앞과 뒤, 그리고 각 분야별 행렬의 선두와 후미에서 연주를 하며 행렬을 이끌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국서를 수행하는 악대. 국서라는 것은 조선 왕의 서신을 담은 거기 때문에 용정이라고 하는 정자 같은 가마에다 모시고 가죠. 그래서 그 가마를 수행하는 앞뒤로 전부 악대가 배치될 수밖에 없는 거죠. 통신사 행렬의 악대가 쥐고수 악대라는 건 행렬도에 나타난 악기를 보면 알 수 있다. 행렬 선두에 나발과 나팔 같은 관악기와 타악기 연주자들이 보이는데 이들을 나각과 같은 각이 있는 악기를 연주한다 해서 육각이라 불렀다. 그들의 역할은 뭔가 하면은 이 각이라고 하는 것이 긴 뿔로 생긴 관악기이니까 이걸 불어서 신호를 한 거죠. 이것이 조선 후기에 가서 육각 대신에 나팔 2개를 쓰고 그다음 그 자연산 소라껍데기로 만든 관악기 각 혹은 나각이라고 하는 악기가 있습니다. 그걸 2개를 쓰고 또 태평소 2개를 쓰는 그런 어떤 악단을 조선 후기 때는 육각이라고 했죠. 육각이 곧 쥐고수였다는 것이다. 그런데 조선통신사 행렬을 수행한 악대는 쥐고수 외에 새 악수도 있었다. 대외적으로 행렬을 알리는 쥐고수에 반해 행렬 내적으로 구성원의 피로를 풀어주고 길고 긴 여정에 위로와 격려의 역할을 했던 악대다. 새 악수는 피리, 대금, 해금, 장구와 같은 악기들을 연주했다. 임금님이든지 수령방백이든지 막 군대 같으면 이제 군대 대장이 이제 거기 가고 그에 가깝게 이제 또 하나 밴드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에 밴드를 음량이 큰 밴드를 쥐고수라고 그러고 뒤에 있는 것을 새악수라고 그래요. 새악수는 이제 주인공과 가깝기 위해서 듣기 좋게 하는 거고 이제 그 앞에 있는 음량이 큰 대치타는 전체가 들을 수 있도록 음량이 큰 것을 하는 거죠. 국서는 물론 행렬을 이끄는 정사, 부사, 종사관 역시 앞뒤에 악대가 배치됐다. 400~500명 규모 행렬단에 총 인원수가 80여 명이 넘으니 쥐고수 악대가 그만큼 빠져선 안 될 중요 구성원이었음을 알 수 있다. 때문에 이들은 행진하지 않을 때에도 많은 역할을 하고 있었다. 통신사는 공식 업무를 맡아 멀고도 험난한 길을 가야 했기 때문에 그들의 피로를 풀어주거나 혹은 송별과 환영을 위한 공식, 비공식 연회가 있었고 또 통신사 행렬의 위험을 가시하고 통신과 호의를 위한
악대가 수행하였습니다. 실제로 통신사의 여정은 수도 한양을 출발해 부산, 대마도를 거쳐 당시 도쿄인 에도까지 2,000km의 대장정이었다. 용로와 해로를 번갈아가며 6개월에서 1년까지 걸리는 고행 아닌 고행길이었기에 행렬을 정비하는 동시에 위로의 의미로 음악이 필요했다. 그럼 취고수 악대는 구체적으로 어떤 악기들로 구성되어 있을까? 취고수는 취터와 같은 의미로 불고 친다는 의미다. 행렬에선 나발, 나각이 선두에 서고 선율을 연주하는 태평소에 이어 용고와 생황이 뒤따른다. 악대 동원의 구성을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관악기와 타악기가 위주가 됩니다. 취고수라고 해서 주로 악기들은 북이라든지 또 나발, 나각, 주로 이제 군대에서 사용하는 군악기들이라고 할 수 있는데, 또 자바라, 지금 심벌지하고 비교할 수 있는 자바라, 그다음에 동고, 그리고 쟁, 북 이런 악기들이 동원이 되고, 기본적으로 국서를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이동할 때 연주할 수 있는 그런 악기들이 주로 구성됩니다. 이동의 편리성과 군악이란 특징이 있지만 분명 음악을 연주하는 악대인데 취고수 악대에선 태평소를 제외하곤 자바라, 용고, 나각같이 대부분 선율이 없는 악기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소리를 느끼는 감각에 있었다. 우리는 관악기와 타악기, 현악기 소리의 특징을 비교해봤다. 타악기인 북소리의 특징은 무엇일까? 가장 소리가 큰 것은 북이에요. 그래서 북소리는 이렇게 소리 크기 측면에서는 제일 크고, 그 다음에 이제 부는 관악기고, 그 다음에 현악기예요. 유주파의 소리에 타악기 소리가 들리면은, 그럼 그 소리는 사람 기로보다는 훨씬 더 신체라든가 촉감을 건드려주는 소리예요. 즉 손대지 않고 공기를 통해서 쳐주는 등뼈라든가 척추라든가 이 피부를 쳐주는 소리가 북소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행진을 하는데 북소리가 빠져버리면 되게 밋밋하게 느껴져요. 현악기인 해금의 특징은 무엇일까? 현악기 같은 경우에도 화음을 맞추고 이렇게 장단을 맞출 수 있는데 구보 동작에 맞추는 건 되게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엇박자가 날 가능성이 윙윙윙 그러면서 국악기는 특히 상당히 그 길게 지속 시간이 유지가 돼가지고 이 행진을 할 때 맞추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리고 설사 맞춘다 그럴지라도 별로 절도감이 없어요. 타악기인 태평소는 취고수 악대의 핵심 악기다. 태평소 소리를 이렇게 딱 들어보면 아주 밝고 뚜렷한 게 지금 여기 쫙 보이고 있죠. 아마 시골에서 이런 소리가 저 멀리서 들리면은 오늘 구경 생겼다, 구경 왔다 그러면서 막 몰려와요. 그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보면은 아주 넓은 그 음폭에 밝은 줄이 많이 나오죠. 이렇게 계속 나온다는 얘기는 남녀노소가 어떤 음폭을 좋아해도 다 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저 소리가 들리면은 아주 그냥 오늘 신났다 그러면서 막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각 악기의 음폭을 비교해보면 북은 170Hz로 낮은 소리지만 그 울림으로 소리를 느끼게 해주고, 해금은 200Hz, 태평소는 최고 1000Hz까지 나타난다. 결국 소리의 크기는 물론 소리를 느끼는 파장, 그리고 연주하는 장단에 따라 행진에 가장 적합한 악기는 관악기와 타악기인 것이다. 웅장하고 안정되고 또 경쾌함을 가미해 줄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태평소 소리는 태평소 소리만 듣고 가면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귀가 아주 시끄러워가지고 못 살아요. 원래 태평소 한번 불어보세요. 근데 그것이 고음으로서 막 멀리 날아가려 그러면 북소리가 그 저음으로서 딱 끌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태평소는 하늘로 날아가는 소리고 북소리는 땅으로 끌어내리는 소리. 과학적으로 긴장과 이완을 불러주는 소리. 그게 북과 태평소의 조화라고 할 수가 있죠. 이처럼 조화를 이룬 악기들은 더 크게, 더 멀리 조선 통신사의 행렬을 알렸다. 그럼 악기를 연주하는 악대는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알려진 바는 이들의 신분은 그리 높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일본 쇼군에게 조선 왕의 국서를 전달하는 그림에선 악대도 선단 위에서 연주하고 있다. 당시에 최고의 그 화공과 의관을 보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 걸로 본다면 그 취타수를 보낼 때도 그 당시에 가장 수준급에 있는 그 악수들을 보냈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지역 요소마다 일본 관리와의 또 미팅도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서로 음악을 주고받죠. 그랬을 때 그 실내악을 연주한다든가 다른 그 연회에 관련되는 음악을 연주한다든가 했을 때 그런 걸까지도 아주 수준급에 있는 연주자들을 조선에서 파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분보단 실력으로 평가받은 최고의 전문가였기에 일본인들은 그들을 본받으려 했다. 지금도 일본 우시마도에는 가라코 오돌이라는 춤이 무형문화재로 전해지고 있다. 이 춤의 근원은 통신사 악대 일행 중 재주를 부리던 아이들인 소동의 춤이라 전해진다. 악대 외에도 통신사는 문화, 학술 등 많은 분야의 지식을 일본에 전파했다. 당시 행렬에 참가한 관원이나 일본인이 기록한 여러 가지 사례를 보면 그들에게 조선통신사는 최고의 축제이자 신문물을 보고 배우는 기회의 장이었다. 일본에 남아있던 우리 장수들의 기록과 당시의 조선통신사를 통해 배웠던 글과 그림, 자기 기술 등은 지금도 일본 곳곳에 남아 전해지고 있다. 당시의 조선의 문화는 일본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선진 문화를 전해주는 사절단이죠. 그래서 이들의 행렬, 500명에 관한 행렬을 맡기 위해서 일본 막부에서는 거의 1년치 어떤 예산을 쏟아부을 정도로 거대한 그 맞이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들이 가는 그 루트에 이 사람들을 보기 위해서 약 한 100리 정도에 있는 사람들도 이들을 보기 위해서 왔고. 일본인이 그린 통신사 행렬도를 보면 정사에 가마를 들고 행렬을 호위하는 일본인들을 볼 수 있다. 행렬도엔 총 2,200명이 등장하는데 그중에 조선에서 간 통신사는 300여 명, 나머지 1,700여 명이 일본에서 맞이하기 위해 파견한 가신단이다. 일본의 지식인들이 우리나라 이제 이 통신사와 지식을 나누기 위해서, 그래서 지식인뿐만 아니라 의사들도 예를 들면 죽어가던 사람도 살린다는 게 우리나라 고려 인삼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방의학에 대해서 상당히 질문을 하기 위해서 몰려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사절단 중에 화가들도 갔기 때문에 그 그림 하나를 받기 위해서 상당히 조선통신사의 어떤 이제 사절단이 머무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다라고 합니다. 당시 일본의 관료는 물론이고 일반 국민들도 조선통신사가 온다고 전해지면 지나는 길과 마을 일대를 정비했다. 길가엔 천막을 치고 목소리를 낮춰 행렬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했다. 그들에겐 조선에서 통신사가 오는 때가 일생일대의 축제였던 것이다. 일본의 한 가문에서 전해지는 일기를 보면 그 당시를 짐작할 수 있다. 조선통신사가 오는 것을 보기 위해서 딸과 이제 이 분자의모의 어머니, 그다음 거기에 보면 고의 시아버지, 시아버님, 또 남편, 또 뭐 이런 등등의 사람 10명이 아침 8시에 구경을 하러 가서 밤 0시에 들어왔다. 그래서 이제 그 구경을 하고 온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기록에 이제
딸이 시집간 딸도 이 일생일대 구경을 이제 축제를 구경하기 위해서 그 반나절을 이렇게 20km 같으면 한 반나절 걸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따로 없으니까 식구를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구경을 하고 10월 8일 날 이제 자기 시댁으로 모두 돌아가는 풍경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에 이은 한류 열풍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느끼게 할 수 있는 그런 일기의 대목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통신사가 거쳐갔던 대마도 등 일본 곳곳엔 지금도 그 흔적이 많이 남아있다. 그들에게 조선통신사는 그야말로 문화적인 충격이었다. 현대의 K-팝과 같은 한류 열풍은 이미 조선통신사를 통해 시작됐고 그 중심에 취고수학대가 있었다. 지금 일본에서는 조선에서 받아들인 이 취타수, 취고수의 그 어떤 의상으로 춤을 추는 것이 중요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본다면은 이미 한류의 열풍이 200년, 300년 전에 조선시대에 이미 행해졌다라고 볼 수 있고 그것이 오늘날 일본 문화를 형성하는데 어떤 지대한 영향을 미친 부분에 있어서 굉장한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잊어선 안 될 조선통신사의 역할이 있다. 통신사가 왕래한 200년 동안에는 조선과 일본이 단 한 차례의 전쟁도 없었던 평화적인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양국 간의 갈등이 있을 때 통신사가 했듯이 문화 교류로서 그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것도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부산에선 조선통신사의 정신과 명맥을 잇기 위해 취고수 악대를 재현하는 노력을 곳곳에서 하고 있다. 1974년에 악대를 창립한 이 학교는 매년 일본에서 조선통신사 재현 행사를 하고 있다. 학생 취고수 악대 역시 관악기와 타악기 등 각 악기별 연주와 행렬 합주를 한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연주하고 있는 음악은 무엇일까? 저희들이 하고 있는 음악은 좀 저희들이 재구성을 했는데요. 우리나라 민요 아리랑, 그리고 타령, 그다음 곡두각시라는 곡을 좀 우리가 좀 만들었습니다. 곡을 만들어 가지고요. 그리고 하여튼 한 5곡 정도를 가지고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 취고수 악대가 연주했던 음악은 무엇일까? 지금 들리는 곡은 앞서 수문장 교대식에서 들은 것과 같이 우리가 흔히 들어왔던 국악이다. 이 음악은 무엇일까? 지금까지 취고수악으로 알려진 건 무령지곡 단 한 곡뿐이다. 누가 언제 만든 것인지 모른 채 음악과 악보만 전해지고 있다. 이 음악 같은 경우에는 시대적으로 누가 그걸 작곡을 했고 언제부터 했는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고, 그래서 그 무령지곡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군대의 어떤 그 위험을 나타내기 위해서 쓴 그 용어이고, 그 실제 음악은 취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의 취고수 악대와 가장 유사한 형태는 경복궁 수문장 교대의식이다. 이때 연주되는 음악이 무령지곡이다. 우린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무령지곡의 음반을 찾을 수 있었다. 이는 일제강점기에 한 음악가가 녹음한 대취타, 즉 취고수가 연주하는 대취타다. 취고수 악대 음악인 무령지곡은 근거를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 각인된 음악임은 분명하다. 그럼 현대의 군악은 어떤 모습일까? 현재 저희 부대에서 운영되고 있는 취타대는 세악수의 기능은 배제되고 일단은 취고수 악대라고 볼 수 있는 즉 나발이나 나각, 태평소 그런 악기들이 중심이 되는 악기 형태로 구성된 악대라고 지금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일 합방을 앞둔 1907년 조선 군대가 해산되면서 취고수 악대는 사라졌다. 그 후 서양 악기로 구성된 악대만 존재하다가 1968년 국군 취타대가 창설됐다. 과거 취고수 악대의 장엄하고 절도 있는 모습을 간직한 채 전통 군악대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럼 과거 군악대가 담당했던 군의 지휘와 통신의 기능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 오늘날의 취타대의 차이점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그러한 시대가 발달했기 때문에 요즘에 그런 지휘와 통신의 기능은 지금 상실한 상태이고 대통령님께서 직접 주관하시는 행사인 국빈 환영 의장 행사라든지 각종 경축연 등등 국가 행사에 저희가 참여를 해서 전통악대의 위상을 높이고 있는 그런 역할을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왕의 행차와 주요 의례에서 연주를 했던 대통령과 국가 주요 행사에 참여를 하는 전통 군악대, 그리고 전통을 재현한 수문장 교대식의 취고수 악대, 이들은 모두 국가의 중요 행사를 치러야 했기에 실력은 물론 의상과 장식에도 심혈을 기울였다. 그럼 과거 취고수 악대는 어떤 옷을 입었을까? 남한산성 취고수 악대의 복식을 복원하고 있는 곳을 찾았다. 과거 취고수의 복식은 총 5가지 유형으로 구별된다. 먼저 붉은 상모가 달린 전립을 쓰고 황색과 홍색 전복을 입은 유형. 다음은 조선통신사 사절단에서 볼 수 있는 유형으로 흑립을 쓰고 분홍색 또는 주황색 달령포를 입었다. 이는 당시 굉장히 화려한 복식이었다. 또 다른 유형은 악기에 따라 나눠진다. 호수가 달린 흑립에 천릭을 착용하거나 붉은 상모가 달린 전립을 쓰고 흑색 협수를 입기도 했다. 그리고 비교적 낮은 지위의 악대는 가장 수수한 차림으로 황색 초립을 쓰고 천릭으로 추정되는 청색과 옥색 포를 착용하기도 했다. 숙종 때 조선통신사 행렬도의 취고수 악대 복식은 공작 깃털이 달린 흑립을 쓰고 주황색 직령을 입어 이례적일 만큼 가장 화려한 모습을 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흑립에다가는 절대로 공작 같은 것을 안 붙이는데 공작깃이 굉장히 화려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그걸 하고서 악대를 지나가면 옷차림만 보고도 그 취고수 악대들한테 눈이 확 갈 정도로 이렇게 화려함을 주고 또 아까 옥정자를 붙인다거나 이것도 굉장히 눈에 띄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전립에 원래 이제 붉은색 상모를 붙이는데 어떤 때는 그 기수단들을 보면은 상모를 안 붙였어요. 붉은색 상모를 안 붙였어요. 근데 이 취고수 악대들만 붉은색 상모를 붙이고 옥정자를 붙이고 그런 옷들을 입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행렬도에 있어서 취고수 악대들한테만 그 웅장함과 화려함을 주기 위해서 옷에다가 조금 더 장식을 더 가한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완성된 남한산성 취고수 악대의 복식은 타악기 연주자의 경우 붉은 상모를 단 전립에 흑색 협수를 입고 그 위에 황색 전복을 입었다. 이렇게 남한산성 취고수 악대 복원 작업이 마무리됐다.
남한산성의 취고수 악대는 어떤 존재였을까? 그 둘레는 8km 정도 되고요. 그 해발 500m가 넘는 그 산 꼭대기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아주 요충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도 한양을 방비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략적 거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사시에 그 도성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도록 그 상징적인 기념으로 그 종묘와 사직의 그 시설까지 그 산성 안에 만들어져 있었다는 겁니다. 때문에 남한산성은 그 지위를 행정과 군사를 겸하는 정이품의 고위직이 맡도록 했다. 이곳의 군사 지휘와 통신, 그 밖의 행사를 위해서는 취고수 악대의 역할과 규모 또한 전국 최대로 당시 314명의 취고수 악대가 편성돼 있었다. 이들이 이끄는 행렬은 그야말로 거대했다. 대장이 행천을 하게 되면은 군대들이 이제 그 취약을 연주하면서 행진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남한산성에도 군대 주둔이 있으니까 이제 대주타가 쓸 수 있다. 그러고 이제 또 하나는 역사적인 얘기인데 인조가 그리 남한산성으로 피난을 왔잖아요. 임금님이 거기까지 거동을 했다면 임금님에 딸리는 그 합당한 대주타가 있었을 거예요. 그걸 이제 거동이라고 그러죠. 취고수 악대가 100년 만에 다시 남한산성을 울린다. 나발, 태평소, 용고, 그리고 북에 이어 지금은 볼 수 없는 대각과 솔발, 점자까지 복원한 2013년 남한산성 취고수 악대는 과거에 그랬듯이 행렬의 선두에서 장엄하고 경쾌하게 울려 퍼진다. 군의 수장과 군사를 이끌고 온 취고수 악대는 북을 쳐서 왕에게 행렬의 도착을 고한다. 이어 군의 위엄을 나타내는 무사들의 시연이 시작된다. 왕에게 남한산성을 지키는 군의 용맹함을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다. 이때에도 악대는 멈추지 않는다. 조선시대 주요 5군영 중 하나인 수어청이 자리한 남한산성엔 무예 공연인 연무의식이 지금도 치러지고 있다. 이제 음악과 무예, 춤이 어우러진 남한산성의 문화가 완성됐다. 취고수 악대는 서울을 수호하는 남한산성의 존재 가치를 증명해주는 살아있는 문화재다. 행궁을 왔을 때 그냥 하드웨어도 건물만 보고 감동이 없거든요. 우리 문화를 보여준다면은 그것이 결국 살아있는 거고 그것이 또 다른 뭐 제3, 제4의 한류 문화를 일으키는 하나의 시발점이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취고수 악대는 우리나라 삼국시대로부터 내려오는 군용 문화를 전승하는 데 큰 역할을 했던 복음을 막론하고 지금까지 여전히 면면하게 숨을 쉬고 있는 그런 음악이고, 또 하나는 우리의 것이 그 외국에 가서 그 외국인들과 교류를 이룰 수 있는 그런 음악의 하나로 연행이 되었다는 거, 이런 것들은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취고수 악대의 위엄은 군의 위엄이었고 왕의 위상이었다. 취고수들의 행진은 한국의 문화를 전파하는 시발점이었고 그것은 곧 한류의 기원이 됐다. 치고 두드리는 단조로움 속에서 최상의 조화를 만들어낸 선조들은 작은 나라 한국을 가장 큰 나라로 만들 수 있도록 했다. 사라진 조선의 군영악대, 취고수 악대가 다시 울려 퍼진다.